자, 식간을 보기 전에 천간과 지지 개념에 대한 원리를 옛날에 아주 강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천간과 지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천간은 어떤 개념이에요? 시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지는 공간의 개념이죠. 개념적으로. 그 개념을 일단 머리에 있어야 돼요. 음양의 관점이고 천간지지의 관점. 그 천간이 기라면 기라면 지지는 뭐가 되죠? 질이 되죠. 기라는 거는 느낌만 있는 거지만 질이랑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천간은 그래서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천간이 정신이라면 지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에요. 천간 이상이라면 지지는 현실인 거고. 일단 이런 개념, 일단 천간과 지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8자지만 같지 않다라는 거, 각각 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사주 오행 개수를 일괄적으로 개수로 얘기하는 자체는 그냥 말로 하는 뿐이지 그 의미를 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일단 이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먼저 식간론 겁재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겁재. 겁재는 이제 갑이 을을 보는 거, 을이 갑을 보는 거, 병이 정을 보는 거, 정이 병을 보는 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생각하면 돼요. 개념적으로. 자, 먼저 갑이 을을 보는 것, 겁재죠. 그쵸? 갑이 을을 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식간론 여러분 이제 혹시 인터넷 찾아서 보면서 하도 그 네이버 카페 보면서 내가 좀 보여줄 수가 없어. 내가 올려놨는데 올려놓질 않아서, 제가 미처 정리를 못했어요.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정리를 못했습니다. 일단, 등라개갑. 요거를 제가 일일이 적으면서 할까? 자, 이 등라개갑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보면서, 등라개갑. 담쟁이 넝쿨이 소나무를 휘감는 격으로 튼튼한 명 이렇게 나와 있고, 담쟁이 큰 나무를 휘감는 격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요게 이제 등라개갑의 의미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을목 담쟁이 넝쿨이 큰 나무 갑목에 달라붙는다는 거죠. 휘감고 오른다. 그래서 갑목과 을목이 서로 함께 성장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사주와 뭐 이런 문인장 많이 들어볼 거예요. 원래 그 고소 중심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말로 있잖아요. 막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갑목을 보는 순간, 을목을 보는 순간 무조건 등라개갑이 나오고. 무슨 뭐 강희상형 또 뭐라고 그래? 벽갑인정. 그러니까 벽갑인정 등라개갑을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막. 근데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갑목 입장에서는 담쟁이 넝쿨이 그 몸을 휘감아주기 때문에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좋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이 말은. 그래서 서로 상주상조한다 이런 말인 거죠. 이게 이제 등라개갑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갑목이 을목을 보거나 을목이 갑목을 보는 것은 겁재가 겁재지만 나쁘지 않다. 오히려 상부상조한다. 이런 의미로 쓰죠. 이게 이제 겁재 작용력이지만 식간론에서는 긍정적, 매우 긍정적인 형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겁재라는 의미하고 여기서는 또 확 달라지죠. 그죠? 확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이게 실물적인 형태에서 통렬하는 게 맞아요. 일종의 어떤 그 구체화된 상태, 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뭐냐면 이 둘의 각자가 어떤 입장인 자기 자신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공생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처음부터 마음 먹고 서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합심하자. 아니, 겁재니까. 처음부터 우리 합심하자라고 모인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상하고 있더라 이런 거예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좀 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그 상태가 겁재인 공생의 개념이다. 상생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가 흔해요. 세상 살면서. 흔히 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예, 이제 가게를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집이 가게가 어느 지역에 갑자기 그 가게가 떴어. 떠다 보니까 그 주변 가게들이 덩달아 잘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뿐인 거고, 내가 떴을 뿐인 거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뿐인데, 주변 사람까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겁제작용의 공생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물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 자, 이걸 음양권 이론으로 보면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음양권 이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는 음양권 이론이 이제 하나의 어떤 진리,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단, 자, 간목이 을목을 본다는 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청가는 뭐라고 그랬죠? 시간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갑에서 을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이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죠? 갑에서 을로 가고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을목을 보는 것은 자연의 순리를 본 거죠. 자연의 순리. 그러니까 간목이 을목으로 한 단계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을목을 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거고 원만하다. 자, 그래서 둘의 관계는 어떤 겁제지만, 간목 입장에서 관계는 겁제지만 뺏긴다는 의미보다는 순리에 따라서 주고받는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순리에 따라서 주고받는 관계다. 뺏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 할 일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뺏긴다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자, 다음에 보면 요건 이제 그 음양권 이론 관점에서 본 거고, 다음에는 일간이 지지에서 이제 보는, 일간이 지지를 보는 관점이죠. 이게 중요하죠. 이제 전번에 우리 과제 냈던 거 내용이에요, 이게. 일간이 이제 지지에서 겁제가 되는 뭘 만나야 돼요? 묘목을 만나는 거죠, 묘목. 그쵸? 간목이 묘목을 만나는 겁제가 되죠, 일단은. 이게 12원소는 뭐라고 해요? 왕지죠, 왕지. 자, 12운성 왕지 의미가 어떤 거죠? 제일 높은 위치를 말하죠. 그러니까 최상위에서 군림한다 이거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12운성 왕지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다. 양간의 왕지. 왕지는 단지 보여지는 관점에서 왕일 뿐이고 내면에서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거죠. 자, 이걸 잘 설명해 주었던 것이 뭐냐면 간목하고 경금, 음양권 이론이었죠. 전에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병화하고 임수가 있는데, 병화하고 임수는 주역회상으로 설명하면 명쾌합니다. 이따 하겠지만. 자, 말 나온 게 정리하고 갈게요. 자, 뭐냐면, 자, 간목하고 경금은, 뭐, 1차 공부할 때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핵심만 정리하고 가면 뭐냐면, 자, 간목 뿌리는, 그쵸? 간목 뿌리는 인목 비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목 비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했죠. 묘목 왕지가 되면서 을목에게 주도권을 넘겨준다고 했죠. 이때 12운송으로는 왕지니까 외부적으로 보이기에는 가장 힘이 강해 보이고 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주도권을 뺏긴 상태죠. 뿌리가 땅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을목이 시작하는 거니까 간목의 힘은 여기까지. 그랬죠. 이게 왕지 개념이고요. 간목 왕지. 경금도 마찬가지였죠.
경금 열매가 열매로서 가장 강하고 화려한 모습은 어디에서라고요? 지지신금에서. 12운성 록지죠. 그죠? 근데 유금이 왕지인데, 그죠? 유금이 왕지잖아요. 유금에서 경금 열매는 이미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땅에 떨어지는 순간 열매로서 화려함은 끝났다. 이때부터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겁재 신금에게 주도권이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경금도 유금에서 왕이지만 왕이 아니다. 이랬죠? 자, 경금하고 신금은 이렇게, 음양권 이론으로 설명을 이미 했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고, 제가 병화하고 임수는 설명 안 했죠. 오늘 병화하고 임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자, 병화부터 보면, 자, 병화는, 이제 사에서, 이제 록이잖아요, 록. 그쵸? 이건 다 아시죠? 사에서 록이고. 자, 오하에서 이제 왕지죠. 자, 이 사화를 주역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양이 6개예요. 주역해상으로 보면 양이 6개예요. 이게 이제 괴상 이름이 아시죠? 중건천괴죠. 중건천. 이게 중건천괴가 돼요. 이게 육양이라 그러죠. 육양. 말하자면 화기운의 끝판왕이죠. 그죠? 끝판왕이죠. 그리고 이 오화에서 어떻게 되냐면, 중건천괴에서 오화에서 일음이 시생합니다. 일음이 시생해요. 여기서 맨 밑에. 이때가 절기로 뭐지 아시죠? 이때가 절기로 하지죠. 하지. 일음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 주역해상 이름이 뭐냐면요, 천풍구회라는 게 이름이에요. 천풍구회. 천풍구회는 맨 밑에 있는 음효 하나가, 요게 음효 하나가, 이 위에 있는, 음효 하나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양을 지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니까, 기센 여자 한 명이 5명의 남자를 상대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천풍구회 한번 주역해상 한번 찾아보시죠. 주역 해석풀이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맨 밑에 있는 음효 하나가 5개 양효를 지배한다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병화가 주도하는 양은 이미 세력에서 밀렸다. 이런 거죠. 외적으로는 가장 화려하고 왕성한, 숫자적으로는 대세를 차지하고 있지만 맨 밑에서 기적인 에너지는 이미 무너지고 있더라. 그래서 병화가 오화를 보는 것은 말뿐인 왕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미 정화 겁재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임수도 마찬가지예요. 임수도 이 해수에서 록이 되고요. 자수에서 왕지죠. 해수에서 음이 6개죠.
음이 6개죠. 음이 6개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중곤지괴라고 하죠. 중곤지. 중건천, 중곤지. 그 다음에 자수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음이 이렇게 6개 있다가 맨 아래 딱 하나 양효가 생겨요. 맨 아래 양효가 딱 생기죠. 이때가 뭐라고 그러냐면, 동지, 그렇게 얘기하는 동지. 양효가 하나 생길 때 동지라고 이렇게 해요. 이걸 주역해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지뢰복해라고 그래요. 지뢰복. 자, 지뢰복해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걸 의미하죠.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다. 복이라는 거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길한 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맨 밑에 만들어진 양효 하나가 경사스러운 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짓날 파축하고 이렇게 경사스러운 걸 하잖아요. 이 양효가 하나 생기면서 위에 덮여있는 음효 5개는 한마디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맨 밑에 있는 양효 하나가 위에 있는 5개 음효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임수에게 왕지지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죠. 계수 겁재에게 세력을 넘겨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그러면 병오나 임사, 겁재적인 심리적 작용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양간 겁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해는 가시죠? 근데 음간겁재 왕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일단 핵심만 말하면 양간겁재 왕지는 최대라는 힘을 써본 후에 자리를 내주는 거죠. 최대라는 힘을 빵 써보고 왕이 된다면 좀 시들해지는 거라면 음간겁재 왕지는 아직 최대라는 상태 맛을 보지 못했는데 겁재고 왕지라고 불러요.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힘이 정점에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12운석으로 왕지라고 말하는 거니까. 자, 이것 때문에 기존 12운성 기법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간 12운성법은 자연스러운 부분인데 똑같은 잣대로 똑같은 개념으로 음간 12운성을 그대로 왕진이, 록진이를 적용한다라는 거 말이 되느냐 이거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간 12운성에 대한 강의를 따로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쉽게 그걸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절실할 때가 와요. 아,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실력이 계속 멈추겠구나라는 상태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급하게 받아들일 생각도 하지 마시고 서서히 여유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음간 할 때 좀 더 얘기 좀 하기로 하고, 아무튼 양간 겁재 왕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하면 나름대로 개념이 잡힐 거다. 겁재 왕지.
자, 그래서 이제 등락의갑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간목일간이 묘목겁재 왕지가 되면 어떻다고요? 외부적으로 실체가 없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로켓가 그 발사대에 있을 때 얘기를 했죠, 제가. 간목할 때. 추진력에 불이 붙는 순간이 붙어서 떠오르기 직전이 인목이고 풍 뜨는 순간 묘목이 돼버리는 거니까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겁재 기운을 제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간목이 묘목 보는 거다. 그래서 간목이 을목을 보는 겁재와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 근데 겁재를 똑같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간목이 을목 보는 겁재하고 간목이 묘목 보는 겁재하고는 지금 이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똑같은 겁재로 얘기를 통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재인데 간목의 입장에서 똑같은 겁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간목이 을목 보는 겁재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연 순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연 순리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런 겁재니까 겁재라는 실체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간목이 묘목을 보는 겁재는 실질적인 겁탈이 매번 일어나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해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심리적으로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이 간목 보는 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등락의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등락의갑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똑같은 이제 등락의갑. 간목이 을목 보는 을목이 간목 보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걸로 얘기할 거예요. 을목이 간목 보는 거를. 을목이 간목 보는 거, 간목이 을목 보는 거. 이 두 개 다 굉장히 등락의갑 똑같은 개념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주 동그라미 2개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2개 다. 시간운에서는. 담쟁이 넝쿨이 이거는요. 이게 담쟁이 넝쿨이잖아요. 을목이. 담쟁이 넝쿨이 소나무를 타고 오르는 모습으로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을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식간론에 대한 얘기예요. 귀인이죠. 귀인. 타고 오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식간론의 얘기입니다. 귀인을 만난 거죠. 이렇게 이제 식간론에 대한 얘기고, 자, 근데 이걸 음양권 이론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을목이 간목을 보는 것은 이 을목이 간목 보는 겁재는 일단 아까 이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역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역행하는 개념이에요. 자연은 그러니까 자연은 원래 이제 순행이 역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세하게 표현하면 줄기가 다시 뿌리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퇴보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겁재는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걸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거를 끊임없이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사주를 놓고.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지지 관점에서 겁재는 을목이 인목을 본 거죠. 인목, 그쵸? 자, 을목이 인목을 보는 거니까 이게 이제 겁재죠. 지지에서는.
이게 이제 12운성 왕지잖아요. 그렇죠? 왕지. 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음간왕지는 양간의 왕지처럼 실질적으로 힘과 세력에서 정점에 올라와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저 을목이 묘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힘차게 자기 뜻을 펼치고 외부적으로 펼치고 있는 자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 보는 관점, 양의 관점, 양간처럼 본다면 그걸 제일 강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제일 강하다는 게 아니라 그때 뭔가 내 모습을 드러낸 자체가 시작이라고 봐야 된다는 관점이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니까. 하지만, 자, 왕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을목이 자기 영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양간의 입장처럼 얘기한다라면. 양간의 입장처럼 얘기한다면 최대치로 밖으로 자기 힘 세력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양간의 왕지 개념인 거고,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한 음감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간왕지도 왕은 왕이지만, 지금 일반 12운성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일반 12운성 관점. 왕은 왕이지만 비록 묘목 녹지만큼 힘을 갖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특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겁제작용력을 느끼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을목이 묘목을 보면 여기서는 자신감 뿜뿜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비견보다 못한 상황을 드러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겁제적 작용력에 의해서 내면적인 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을목이 인목을 보는 거죠. 을목이 묘목 보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 세상 만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목에서는 간목 겁제가 특세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겁제한테 당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면 바로 다르다. 을목이 강하더라도 간목을 극복할 수가 없죠. 비견한테. 간목이 인목에서는 비견이잖아요. 간목 입장에서는 비견인데, 그 비견인 간목한테 을목 왕지가 간목한테 당하지 못하죠. 간목이 거기서 힘을 가장 강력하게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이게 삼기순수 이렇게 나와 있죠. 삼기순수. 호감이 가는 처신으로 친밀감, 기운 받는다. 그리고 태양과 달이 만나거나 일병정, 삼기가 따르는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와 있죠. 식관론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매우 좋은 관계라고 일단 얘기가 나와 있죠. 매우 좋은 관계 개념이 나와 있죠. 일단은 좋게 말하는 설명이 좀 개운치가 않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튼 뭐 좀 더 자연적인 이치 개념으로 설명하면 좋은데, 어쨌든 뭐 이 정도라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건 이렇다는 걸로 넘어가고 음양권 이론을 일단 보겠습니다. 음양권 이론으로 보면 이것도 자연의 순리죠. 그렇죠? 이것도 자연의 순리.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기운으로 보는 거니까. 병화 태양이 빛이 난 후에 반드시 뭐가 생겨요? 복사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이죠. 그래서 병화가 정화를 보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흐름이니까 발전적인 관계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어제 그 해리지나님 사주를 가지고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 라방에서 월간 정화가 월간, 그러니까 월간 정화가 겁재죠. 네. 근데 그래서 월간 정화 겁재가 월지 해수 환경을 좀 보완해주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병화일간 입장에서는 해수가 부담스러운 월지죠. 그 월지를 정화 겁재가 뭐 돕고 싶어서 돕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 하는 건데,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거죠. 내가 가기가 잘 되니까 덩달아서 잘 되듯이 그런 형태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월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길이냐 흉이냐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병화 정화는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적인 흐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고, 월지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천간의 기운들은 월지에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지하고 대입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지, 그 겁재지만 월지에서는 어쨌든 병화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적 개념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다. 결과적으로 아버지 매 맞아서 내가 성공했다. 이것도 좋은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아버지로 인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그 아버지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독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매가 혹독했기 때문에 내가 분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라는 자체도 좀 더 유연성 있게 해석해봐라. 무조건 겁재라는 하나로 딱 단편적으로 찝어서 겁재니까 안 됩니다, 나쁘다,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똑같은 겁재들 이렇게 미미한 차이를 좀 찝어서 얘기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건 있어요. 어디까지나 겁재는 겁재니까 시시때때로 의견 대립이라든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겁재 힘에 따라서 반대 세력에 의해서 손실보는 일도 나올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겁재라는 작용력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통변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세상 일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일이 많아요. 분류 딱딱딱 끊으려 하지 마세요. 세상에 뚝뚝 끊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데 저건데 A 아닌 B 대답해. 아니,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세상 일은. 그래서 겁재지만 좋은 겁재적 작용력도 있고 겁재 작용력도 있다. 하지만 완전히 겁재로서만 둘러싸여져서 겁재 작용, 완벽하게 겁재로서 뒤집어 씌우는 겁재도 있다. 이런 뭔가 이런 어떤 유연한 해석 방법을 택하라. 그래서 이제 사주를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후려치지 못해요. 이거다라고 얘기 못하게 돼 있어요. 아니까. 세상 일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무식할수록, 정말 사주 공부 조금 할수록 있잖아요. 진짜 과감해요. 막, 너 해야 돼. 막 이렇게 소리 막 지른다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안 되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사주 공부 조금 했기 때문에 모르니까 막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그만 사람들, 사모님들이 막 모여든다니까. 왜 큰 소리 치니까. 잘하는 줄 알고. 이거 사주 공부 많이 하면 무서워서 말 못해요. 왜? 세상 일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 알고 있거든. 그렇다고요. 다음에 이제 지지 관점에서 겁재, 병화일간이 오화를 보는 거죠. 그렇죠? 병화가 오화 보는 거. 12호선 왕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위에서 핵심적인 부분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아서 받아들이시고요. 다음에 이제 정화가 병화 보는 거. 정화 보는 거. 병화가 정화 보는 거에 대해서 보면 항아분월 이렇게 나와 있죠. 역경에 분투하는 기상이 높아 빠른 성과를 낸다. 긍정적으로 얘기해놨죠. 긍정적으로. 크고 작은 꽃들이 만발하는 형상 또는 화염이 솟구치는 형상 이렇게 나오고요. 자, 뭐 어쨌든 식관론의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 식관론을 염두할 필요는 있지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개념 정도만 알 필요 있지. 이걸 막 반드시 이게 정답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진리는 음양권이로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식관론의 개념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음양권 관점에서 보면은 정화가 병화를 보는 거, 이것도 시간이 역행하는 개념인 거죠. 태양이 비친 다음에 복사열이 존재하는 거니까, 정화일간이 병화를 보고 있는 사주는 지금 앞뒤가 좀 뒤죽박죽일 가능성이 좀 많겠죠. 앞뒤 순서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아마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이것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저 앞뒤가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뀐 뒤바뀌는 이런, 물론 이제 월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월지. 무슨 일주에 따라서 다를 수. 그래서 이 통변이 이것만 갖고 통변하는 한계가 있고, 이걸 나쁘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까 병화가 정화 보는 것처럼. 하지만 청간 가지고만 얘기한다면 뭔가 앞뒤가 뒤바뀐 거 개념이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병화가 중심 먼저 있은 다음에 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개념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니까. 다음에 지지 관점에서 겁재는 뭐냐면 정화일간이, 그쵸? 정화일간이 뭘 본 거죠? 정화일간이 사를 본 거죠. 12연속 이게 왕지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왕지지만 양간의 왕지처럼 실질적인 정점에 올라와 본 적이 없습니다. 정화가 사에서는 실질적인 자기 능력을 올라와 본 적이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육양에서 요게 일름시생이 오화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화죠. 그러니까 결국 정화는 이때 자기 능력적 개념, 자기 에너지를 비로소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는 에너지 전환적 개념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에서는 순리적으로 올라가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에서 이렇게 갈 때는 이건 아니죠. 아직 정점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 여기서 왕은 왕이죠. 사에서 왕은 정화일간 왕은 왕이지만 병화가 사에서 최대치의 힘을 발휘하고 있는 환경이니까 겁재작용력이 굉장히 왕성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정사일주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겁재작용력을 절실히 느끼고 살고 있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소외감이라든지 피해의식 이런 부분들이 내면에 가득할 수 있다. 다음에